앞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내 방향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영어 공부랑 똑같단 말이야. 영어 못하지? 못하죠. 근데 공부는 한 거 같잖아. 초등학교 하긴 중학교 했죠. 하긴 했지 못하지. 근데 우리나라 공부가 영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어를 왜 하냐? 영어로 사람들하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네, 대화를. 그치? 근데 우리는 시험 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 그쵸. 그래서 뭐냐면은 항상 문법 배우고 단어 배우고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가지고 외국 사람 만나면 10년 배워도 대화를 못해. 맞아. 근데 본질적으로 영어를 왜 하냐고 가만히 생각하면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영어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해가지고 미국에 깜빵 가가지고 깜빵에서 1년 살다 보면 영어 되게 잘해. 왜 그럴까? 말 그대로 영어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IQ가 좋아서 뭐 과외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12년 동안 과외 받고 공부도 안 돼.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매 배워서 네가 자격증 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쵸. 강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론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회화를 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실전을 할 거라고. 실제로 바로 하면서 실제를 들어가는데 말을 다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론은 같이 할 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경매에 대한 너무 많은 이론들을 알려줄 생각이 없어. 그럼 우리나라처럼 단어 외우고 영문법 외운다고 다 끝나. 12년 동안 공부하고 영어 한마디도 못해. 나처럼. 그래서 난 술 마시면 영어가 되더라. 맨정신에는 영어가 안 돼. 부끄러워. 뭔지 근데 알 것 같아. 사실은 치명적인 실수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커버를 해줄 건데 그래서 지켜봐 줄 건데 네.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태도를 그렇게 가져. 어렵다, 이해 못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 하면서 또 계속 배우게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틀만 가르쳐주지 여기서 디테일하게 막 복잡하게 안 갈 거야. 뭐 강제경매가 어떠니 임의경매가 질권이 어떠니 이렇게 해서 재미가 없는 거라고. 근데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배울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매를 했지. 어디까지 받냐면은 낙찰을 받았잖아. 네. 2차 때 낙찰 받았지? 네. 그치? 2차에 복수하면 2차 최저가가 1억 500. 500이었는데 네. 여기서 낙찰 받았어. 1.2억으로. 이게 만약에 1월 1일이라고 치자. 네. 1월 1일 날 낙찰가는 1억 2천. 1.2억. 2억. 이게 나온다? 이게 여기 또 나와. 최고가 매수인이 우리 정숙님이었는데 정팔 아니고 맞아요. 이정숙 숙님. 이렇게 찍힌다고. 그럼 이제 잔금 치러야 되지. 네. 일단 순서가 이건 낙찰일이야. 낙찰일이 1월 1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법원이 야 이거를 파는 거를 인정해 줄까 말까 그걸 확정하는 기간이 있어. 그건 뭐냐면은 매각허가야. 매각허가. 메가커가. 매각허가. 왜냐면 아까 입찰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지.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혹은 썼는데 뭐 잘못 썼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네. 그런 거 이제 판단해가지고 보고 이제 법원이 매각 허가를 이제 결정하는데 그냥 일주일 정도 걸려.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8일 날 매각 허가가 떨어져. 그럼 매각 허가가 있으면 매각 불허가도 있겠지. 매각 불허가는 안 팔아. 다시 시작해 이거야. 파토. 이게 매각 불허가야. 매각 불허가가 나는 사유는 있어 몇 개가. 뭐 이건 신청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 네가 이걸 사서 봤는데 가보니까 법원이 준 정보가 틀려. 법원이 이거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가 낙찰 받고 보니까 이게 방 2개 화장실 1,000원짜리야. 그럼 주소가 틀려. 뭔가 달라. 법원이 제공해준 정보가 달라. 그러면 이건 난 안 할래 노빠 받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서 매각 불허가를 얻을 수 있어. 그치? 넌 사면 안 되니까. 3룸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투룸이야. 그럼 1억 2천 살 수 없잖아. 그래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 반대로 여기서 채무자도 야 이거는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 하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저기 뭐냐 정숙 씨가 사실은 정임이었어. 가명을 쓴 거야. 여기 점 하나 찍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적법한 절차 이런 매각 불허가가 나올 수 있지만 대체로 매각 허가가 나겠지. 네. 매각 허가가 난 다음부터 너는 뭘 해야 돼? 잔금 준비해야죠. 잔금을 준비하고 잔금을 치를 수 있어. 그럼 잔금을 매각 허가 나는데 야 내일 돈 내 이렇게 할까? 안 되죠. 아니지 이제 대출 신청하려면 기간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얼마나 줄까요? 시간을? 한 달? 좋아 한 달 맞아. 그래서 한 달 2월 보통 한 달
딱 한 달은 아니다. 대략. 법무마다 틀리고 뭐 또 뒤에 잡힐 수 있고 빨수 있는데 이때 일정 기간 자 이것도 바보처럼 1월 1일이면 7일 뒤 아니야. 대략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략 그렇다는 거야. 2월 8일 날 뭐가 나오냐면은 잔금 납부일이 정해져. 잔금 납부 기한. 그럼 잔금 납부 기한은 이 안에 잔금 납부를 하라는 거지. 네. 그렇지? 네.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경매 진행 절차 진행하는 거야. 네, 네, 네. 경매 그 법원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날짜별로 해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가 떨어지고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잔금 납부 기한이 나오면 잔금 납부 기한에 네가 대출을 준비해 가지고 납부를 하면 돼. 네. 그치? 대출. 그래서 요 기간 안에 납부 기한이니까 그 안에 납부하면 되지. 네. 현금 있으면 바로 납부해도 돼. 대출 빨리 되면 빨리 납부할 수도 있고 뒤에 납부할 수도 있어. 요 안에 납부하면 돼. 한 이해돼? 달. 네. 대략. 이 안에 납부 못하면 어떻게 돼? 또 무용 지불 돼버렸나? 그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계약할 때 계약금 걸고 잔금 언제 주겠다는 약속이잖아. 네. 근데 잔금 납부 못하면 매매 계약에서 파기되는 거 아니야? 파기되지. 그리고 계약금 날리잖아. 아, 계약금도 못 받아. 그렇지, 맞지. 내가 약속 안 하면 법원도 마찬가지야. 잔금 납부를 못하면은 미납이라고 돼. 미납, 납부 못했다. 그래서 날라가. 네 보증금 날라가.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 조심해야 되겠지. 내가 대출 얼마 되는지 하게 되는데 본인이 또 신용이 문제가 있으면 대출 안 될 거 아니야. 소득이 없으면 대출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뭐 날리는 어떡해. 거지. 미납하는 거지. 어떡해. 그러니까 어떡하기는 그래도 자기 알아봐야 되지. 그래서 또 아까 첫 번째 높게 써서 날리는 거. 경매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경매를 기어이 돈을 날리는 사람들은 아까 입찰가 자체를 높게 쓰는 경우. 두 번째는 대출을 안 알아보고 내가 대출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건별로 대출 안 되는 물건이 있어. 그런 걸 물건 대출이 안 되는 물건이 있다고 상황 따라서 그런 걸 잘 모르고 납부 기한을 놓치면은 미납이 되고 미납이 되면 내 돈을 못 돈도 내면 떼이고.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조심해야 되겠지. 네. 그 정도면 조심하면 돼. 근데 납부 기한에 납부를 안 했어. 네. 그렇다고 해서 날리진 않아. 사실 납부 기한이 있지만 이것도 알아야 돼. 납부 기한이 납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미납으로 떠. 미납을 뜨고 다음 기일이 잡혀. 3차가 잡혀. 조금 더 3차가 언제 잡힐까? 뭐 찍어봐. 납부 납부 기한 납부 안 했어. 그럼 3차가 한 달지? 아 맞아. 한 달 뒤에 3차 기일이 잡혀. 3차 기일의 최저가는 원래 또 했던 10%. 아니 안 떨어져. 안 떨어지고 3차 기일 떨어지면 여기서 너무 억울하잖아. 네가 납부 안 했다고 거기서 49%로 떨어지지 그럼 않고 다 2차 원래 했죠. 70% 그대로. 3차인데 미납이기 때문에 2차 금액인 1억 500에 다시 시작해. 네 돈은 보증금 어떻게 되느냐? 보증금은 우리 PD님이 먹는 거야. 보증금은 여기 배당 금액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어디에 들어간다? 배당 금액에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설명할게. 보증 금액은 미납 금액은 그까지는 알 필요 없다 지금은. 네. 어쨌든 다음 잡히지. 다음 기일이 잡히는데 걱정하지 마 정임아. 다음 기일 3일 전만 네가 돈을 내면 돼. 아. 실질적인 너의 리미티드 납부할 수 있는 리미트는 뭐냐면은 잔금 납부 기한이 지나고 또 다음 길 3차가 잡혔을 때 그 3일 전에만 납부하면 돼. 근데 이자를 받아. 미납했으니까 지연 이자 정도를 받아. 연 12%야. 연 12%? 페널티니까. 그래서 당황할 필요 없어. 잔금 납부 기한 못해도. 웬만하면 잔금 납부 기한에 납부하면 되지. 그럼 언제 납부할 거야? 2월 8일인데 기한이 2월 8일이지만 네가 2월 8일에 납부를 2월 5일 날 할 수도 있고 2월 1일 날 할 수도 있잖아. 네. 대출이 빨리 진행돼서 만약에 2월 1일 날 납부를 했어. 납부를 하면서 이제 납부를 하면 어떻게 돼? 돈을 냈으니까 이제 내게 되겠죠. 늦게 돼. 그게 뭐야?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취득 등기를 해. 취득 등기. 그거는 은행에서 보통 해줘. 법무사가 하는 건데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가 취득 등기해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너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네가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거 누구 거야? 납부하기 전까지는 묶여 있는 거. 누구 거? 그렇지. 채무자 거. 채무자 신필이. 채무자 거야. 신필이. 요때 이제 네 걸로 바뀌는 거야. 납부하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이해돼? 네. 이제 법원의 경매 절차 거의 끝나갑니다. 납부하면. 납부가 끝났어. 납부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뭘 하느냐?
돈을 누구한테 줄까? 내가 돈을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납부. 대출 받아서. 여기 신 PD한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들고 튈 거야? 깜짝이야. 그렇지? 나한테 법원에 주는 거야. 그럼 법원한테 돈을 납부한 거야. 법원이 돈을 받았지. 법원이 돈을 받은 걸 이걸 뭘 할까? 법원이 이제.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아, 그래. 일단 줘야 주고. 되는데 납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잡히냐? 배당길이 잡혀. 배당이 잡히는데 이 배당이 뭐냐면은 나눠주는 거지. 나눠주는 거지. 이 집을 팔았잖아. 네. 이 금액이 얼마야? 1억 2천이지. 네. 1억 2천을 가지고 이제 짠치를 하는 거야.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배당 기일날 정해. 배당 기일이 언제로 잡히냐면은 납부하고 나서 보통 또 한 달 뒤에 잡혀. 그럼 언제니? 3월 1일 정도에 배당 기일이 잡히겠지. 3월 1일일 수도 있고 3월 7일일 수도 있고 3월 10일일 수도 있고 법원 사정에 따라서 3월 1일 날 배당 기일이 잡혀. 그럼 배당 기일 날 이제 누가 돈 받으러 와야 돼? 채권자들. 채권자 누구야? 네? 낙찰자가 누구야? 낙찰자는 정숙 씨고 네. 채권자는 누가 돈 빌려줬지? 누가 돈 빌려주냐고요? 채무자가. 채무자가 돈을 빌려줬다고? 아니지, 채권자가 돈 빌려줬죠. 채권자 누구야? 그 채권자들이지. 이정임이잖아. 네가 빌려줬잖아. 이 경매 씨한테. 내가 빌려줬구나. 나 그래. 정순이 해. 정수 씨는 맞다, 낙찰자고 정순이랑. 정임 씨가 내가 그쵸. 채권자잖아. 네가 이제 배당 받으러 가야 되잖아. 네. 배당 받아서 법원에 와. 네. 그럼 법원은 내가 확인한 다음에 너한테 돈을 주겠지. 돈을 너한테 얼마 줄까? 배당. 나한테 얼마 주냐고요? 너 내가 채권이 다 얼마였어? 빌려줬으니까. 네 채권이 얼마였어? 기억해봐. 나 1억이었지. 1억이었지. 1억. 순위가 있는데 하여튼 네가 1순위로 1억을 못 받아. 넌 2순위야. 왜 그러냐? 먼저 1억 2천 중에 법원이 좀 떼가. 그래요? 내가 이랬잖아. 수수료 떼는 것처럼? 법원이 이랬으니까 법원이 비용을 좀 뗀다고 하면 몇백 빼. 몇백 빼고 그 다음에 네가 두 번째로 배당을 1억을 받아가. 그러면 돈이 남지. 얼마가 남을까? 한 2천만 원에서 내가 500만 원 떼갔다고 생각해봐. 2천만 원에서 1억 2천이었는데 첫 번째 내가 500만 원 떼갔어. 누가? 법원이. 법원이 500만 원 떼갔어. 1억 2천에서. 네. 500만 원, 300만 원 떼가자. 300만 원 떼갔어. 1억 2천에서 300만 원 떼갔다. 그 다음 네가 1억을 받아가, 정임이가. 1,700. 그럼 얼마? 1,700 남지. 네. 1,700은 어떻게 날까? 채무자. 그러니까 줘야겠지, 그치? 그치, 채무자가 줘야지. 법원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잉여라고 해. 배당하고 남은 우리 잉여인간이라고 들어봤니? 배당잉여. 은 안다는 뜻이야? 모른다는 뜻이야? 모르지. 음은 모르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음이지. 잉여 남는 건데 배당잉여가 이제 떼가는 거지. 배당잉여가 1,700만 원. 법원이 1순위로 300 먹고 그 다음에 네가 1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은 배당잉여 1억 7천만 원을 이제 가져가. 경매 종료야. 끝. 응? 다 정리됐지? 더 할 이야기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할 얘기 없지? 이제 경매 종차가 종료됐습니다. 집은 너한테 넘어갔고 그리고 정숙 씨가 집을 가져갔고 정숙 씨 돈으로 빚잔치를 했고 그래서 정임이는 채권자는 1억 받아갔고 여기는 이제 1,700만 원 1,700만 원 받은 거야. 받았고. 근데 자기 집이 얼마 넘어간 거야? 1억 2천에 넘어간 거지. 2억짜리 산 집. 2억 주고 사고. 한숨이 나오지. 그래 눈물이 나고 저 눈물이 한강 나지. 바닷가 간다고. 그렇지. 1,700 남은 거잖아. 2억을 다 날려먹고.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자꾸 그런 쪽을 그쪽으로 간다 자꾸. 나는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본인 세 안 주고 자기가 살고 있었으면은 이제 법원에서 경매 절차는 끝났는데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닌 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 세입자. 세입자는 없다 치고 이번에는 네. 전세가 없으니까 신 PD님이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집에. 지가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데 소유 누구 거야? 이제 내 거. 네 거.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 여기서 끊고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면은 내보내야 돼. 그게 명도야. 마음이 아파 벌써부터? 어떻게 불쌍해서. 진짜 불쌍해서 어떡해. 자, 그건 다음 수업 시간 할게. 네.